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입니다. 잠깐, 나는 글쓰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 영상을 안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끌지 안 끌지요. 그리고 만약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완전히 지식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글쓰기가 돈 버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버는 과정 자체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아서 제공을 했을 때 이 고객이 마음에 들면 저한테 돈을 주겠죠. 이 과정이 바로 돈을 버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왜 이 글쓰기가 돈 버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라는 것은 결국 설득입니다. 고객에게 이 제품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건지를 설명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글쓰기라는 거죠. 글쓰기 외에 말하기도 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말하기의 기본은 이제 목소리 좋게 하기, 발음 좋게 하기, 발성 좋게 하기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 글쓰기라는 것은 설득에 있어서 가장 기초고, 내가 체계적으로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결국은 고객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언택트 또는 온택트 시대입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말로, 표정으로, 제스처로 설득할 기회가 훨씬 많았지만 점점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심지어는 사진 아니면 그냥 글만 가지고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당장 글 쓰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글쓰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돈 되는 글쓰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 5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핵심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5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자, 돈 버는 글쓰기를 위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요, 장점을 부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장점을 부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할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이 좋은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글쓰기를 위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를 고객한테 알려야 이 고객이 이런 게 좋아서 내가 사는구나,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야 돼요. 이렇게 장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객한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이 변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 개요를 짜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가 판매할 상품이나 제품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팔려고 하나요?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판매한다는 게 꼭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설득이 돼서 움직이느냐, 이걸 두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 제안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한테 좋은 점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카피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은 누구나 볼만한 그런 영상은 아니죠. 특히 제 영상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어떤 글쓰기, 말하기, 어떤 심리,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제 영상을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 필요한 영상인가 언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도 카피라이팅, 돈을 벌기 위한 글을 써야 된다면 내 글을 누가 읽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볼 글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수영복 관련 제품이에요. 수영 관련 제품인데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글을 노출하면 전혀 읽지 않겠죠.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동용품을 소개를 한다면 절대 그 제품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팅을 할 때는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고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할 대상, 이 잠재 고객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같은 서로 연관된 카테고리 그 시장에 가서 그 커뮤니티에 가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내가 쓴 글을 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글을 누가 읽을까? 유튜브라면 내 영상을 누가 볼까? 인스타그램이라면 내 사진, 내 게시물을 누가 볼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이 글을 읽는 것보다 꼭 읽어야 될 사람이 글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글을 쓰는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이고 글을 쓰는 목표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는 언뜻 듣기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목적은 왜에 가까워요. 내가 왜 이 글을 쓰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이 글의 방향성도 확실해지거든요. 이 글의 방향성이 확실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글마다 그 쓰임새가 상당히 달라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내가 이만큼 전문성이 있다. 나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용도인지 또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유발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게, 그러니까 바이럴이 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 글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구매를 어필해서 세일즈를 일으킬 건지,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한 글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글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돈 버는 글쓰기를 위해서 네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고객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받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먼저 제공을 해야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공하면 그 상대방은 다시 나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 그러니까 잠재의 고객이 되겠죠. 이 고객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그 무엇이 됐든 이것을 구매했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구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객에게 이것을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또는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인지, 뭐 가정의 행복인지, 뭐 마음의 행복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복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그런 이제 모호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신체적인 건강인지 아니면 특정 부위, 뭐 머리가 안 아파진다, 또는 배가 안 아파진다, 다리가 안 아파진다, 허리가 안 아파진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카피라이팅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고객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예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객은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돈 버는 글쓰기 카피라이팅을 위해서는 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혜택이 무엇인지, 이득이 무엇인지를 꼭 어필을 해야 돼요. 이 제품, 이 상품을 쓰면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상대방의 구매 의사의 결정이 확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1, 2, 3, 4번 스텝 아무리 신경 써서 작업을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5번째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앞에 노력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뭐냐면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는가, 즉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일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건을 파는 겁니다. 클로징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리 언변이 화려해도 정말 사람의 심리를 잘 읽어가지고 이 마음을 빠르게 얻는 능력이 있어도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도해야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걸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텝 1, 2, 3, 4 이 4가지를 다 잘 해놨어요. 이 제품의 장점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누구한테 판매하면 되는지, 누구한테 접근하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 잠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득도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앞에 4가지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를 이라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피라이팅, 글을 썼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디 웹사이트에 가라는 건지, 아니면 뭐 좋아요나 구독, 아니면 팔로우를 하라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은 이 글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글을 마무리 지을 때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래서 뭘 어쩌라고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로 가세요, 이런 지시를 해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글을 다 읽은 독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여러분의 글의 콜 투 액션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다면 여러분의 글에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이 생길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글쓰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돈 되는 글쓰기, 카피라이팅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유튜브에 모두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말 기초 내용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초 과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초 과정에서는요, 이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연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남겨둔 링크 클릭해서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